너무하네. 시작합니다. 자,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는 다 맞자, 얘들아. 다 맞는데 불안한 구석이 있어. 이 경우의 수 단어는 답을 내가 유도를 했어도 그게 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성은 안 드는 단어냐. 문제의 구성 자체가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듯이 딱딱딱 떨어지는 꼴로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게 답에 대한 어떤 확신성이 좀 안 드는 단원이라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문제 있죠, 문제. 문제가 문장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알았죠? 수익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의 수는 학교 내신은 유형 암기에 유형, 문제의 유형을 분명히 정확하게 기억해놔. 그리고 숫자만 바꿔서 낼 수 있어. 문제를 그러니까 똑같이 낼 수 있다고. 대표 유형 다 기억해요. 예, 그리고 만약에 변형됐다. 이거 내가 못 본 문제다. 못 본 문제다 그러면 더할 건지 곱할 건지 판단 잘해주면 돼. 그 외에 공식을 활용한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공식 활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쉬워. 공식 쓰면 되니까. 근데 공식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 경우의 수 내용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이 있는가, 그 유형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할 때 선생님 풀이를 반드시 따라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뭐냐?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어떤 동작을 해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을 우리는 시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그게 동작이죠. 주사위를 던진다? 그걸 우리는 시행한다라고 얘기해요. 주사위를 한 번 던진다? 두 번 던진다? 시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시행한다? 두 번 시행한다? 동전을 던진다? 그 다음에 동전을 한 번 던진다? 두 번 던진다? 아니면 동전을 두 개를 동시에 던진다? 이런 어떤 시행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떤 시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행한 다음에 시행을 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 있지. 여기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는 건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에 윗면이 가리키는 숫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그걸 결과라고 했을 때 그 결과를 우리는 사건이라고 해요. 사건. 일어난 결과, 이벤트,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건 발생하는 이 사건의 개수를 알아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개수를 알아봐라. 주사위를 한 번을 던지면요.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 결과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6가지라고 얘기하죠. 왜? 주사위 눈에 적혀있는 숫자가 1, 2, 3, 4, 5, 6이니까. 맞니? 그런데 그 6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아. 동전을 던지면 몇 가지가 생기지? 앞면, 뒷면에서 2가지가 생기죠. 예, 그렇게 해서 2가지의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타나는 그 사건 있지. 나타나는 그 사건은 일반화된 사건이야. 일반화된 사건.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화된 사건이라고 하는 건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는 배제시켜.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동전을 던졌어. 이렇게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어야 돼. 그러면 선생님, 인성이 같은, 아니 여기 없는 새끼. 어떤 새끼가 있는데 선생님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없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말자 이거야.
주사위를 던지면은 일어난 사건이 6가지라고 그랬어. 1, 2, 3, 4, 5, 6. 선생님, 꼭점으로 세워지면요. 안 된다 이거죠. 만약에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 윷을 하나 딱 던졌어요. 배가 있고 등이 있죠. 그럼 배 아니면 등이잖아. 배 아니면 등인데 선생님 이렇게 세워지는 거는요. 아니야. 그런 사건은 다 포함 안 시켜. 오케이?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건의 개수를 구하면 돼. 근데 이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선생님이 그 강의를 유튜브에서 뭐 중등 선생님인가? 여자 선생님이 어느 학원에서 하는 거 들었는데 역시 중등부 답더라고. 뭐냐면은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데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 중2 과정에 나와. 경우의 수 나오지.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때 더하고 어느 때 곱할 거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문장에서 또는 이거나는 더하고 그리고 뭐 동시에는 그다음에 곱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건의 개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합의 법칙 그다음에 곱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거든. 뭐 법칙이라 해서 뭔가 대단한 건 아니고 합의 법칙은 나오는 사건들의 개수를 일일이 더하는 거야. 곱의 법칙은 나오는 어떤 특정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들을 각가지의 개수를 알아본 다음에 서로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산을 할 때 더할 거냐 곱할 거냐라는 판단인데 그래 일단 중등가정의 내용의 형식으로 따지면 문제를 읽어보는데 사건이 여러 개가 있어. 여러 종류의 사건인데 그 여러 종류의 사건이 만약에 각각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각각 별도로 일어날 때 별도로 일어난다는 얘기는 접속사의 내용으로 따지면 또는 이거나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굳이 이런 표현을 안 쓴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 사건 자체의 어떤 연결고리에 그 문장의 연결고리가 또는가 이거나의 형식으로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더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곱의 법칙은 사건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든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을 구한 다음에 곱하는 거랍니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져요. 연속이라는 말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연속으로 던진다 이 말이야. 내용 알겠어? 자, 그러면 또는 이거나 그러니까 얘는 결국 동시나 연속이 아닐 경우에 더하고 얘는 동시나 연속일 경우에 곱하는 건데 문제를 풀 때 이런 거를 다 염두에 두면서 풀진 않아. 풀다 보면 이거 곱하는 거야? 이거는 더하는 거야? 라는 것이 거의 본능에 가깝게 딱딱딱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주사위 1개, 그 다음에 동전 1개를 던집니다. 그냥 얘 던지면 얘 몇 가지 일어나요? 주사위 1개 던지면 몇 가지 사건이 발생되지? 6가지. 얘 몇 가지 사건이 발생되지? 그 동전 1개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인데 얘들아 앞면은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단다. H. 뒷면은 이렇게 쓴단다. T. 이게 헤드, 머리, 앞면, 테일, 꼬리. 그거의 이니셜로 해서 대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던져. 주사위 1개하고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져요. 동시에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얘기할 때 내 얘기 듣지? 내 얘기 듣지? 자, 그러면 총 몇 가지냐라고 물어. 얘를 각각 1개씩 던지면 6가지, 2가지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런데 이거 앞면 나왔다? 얘하고 얘를 동시에 던지면 얘가 앞면 나왔어. 얘가 앞면 나왔는데 그러면 주사위는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해서 이렇게 순서상 총 몇 개 나와? 6개 나와. 근데 동전이 뒷면이 나왔네? 그럼 얘도 또 주사위에서 1이 나오고 3이 나오고 4, 5, 6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몇 가지 나와. 그럼 여기서 6가지 나오죠. 여기서도 6가지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 숫자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왜 더할까요? 각각 일어나죠.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왜요? 동전이 어떻게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구체적으로 막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사족이지. TMI지. 맞니? 이럴 때 쓰는 표현 맞니? 자,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도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나? 주사위 한 개하고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일어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냐? 일일이 이렇게 따진 다음에 얘하고 얘 숫자를 더해? 이건 좀 번거롭다 이거야. 왜? 여기서 발생된 사건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번거롭다 이거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거든. 동전을 한 개를 던지면 일어나는 경우에서 앞면 아니면 뒷면 2가지거든. 맞지?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동시에 던졌잖아. 또는 주사위 한 번 던지고 동전 한 번 던져 연속으로 일어나잖아. 그래서 이 숫자 두 개를 어떻게 곱하자 이거지. 그러면 몇 가지 발생된다? 6가지가 생기더라. 12가지가 생기더라 이거야. 이런 경우 곱의 법칙이 적용된 거고 이 경우는 합의 법칙이 적용된 거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하는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오케이? 일단 끝. 일단 끝. 볼래? 927번 봐봐. 158페이지에. 편의점의 진열장에 서로 다른 3종류의 이온 음료와 서로 다른 5종류의 과일 음료가 있어. 이 중 하나의 음료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래.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게 지금 1학년 과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뭐 복잡해지잖아. 복잡해지면 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면 뭔가 접근이 좀 수월해져. 내가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종류 이온 음료 3개가 있고 서로 다른 종류 과일 음료가 5개가 있어.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몇 가지? 8가지야. 왜 3가지하고 5가지를 어떻게 했어? 더했거든. 그러니까 8가지지. 자, 928번에 A 도시에서 B 도시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하루에 버스가 10편, 고속열차가 5편, 항공이 2편 편성되어 있다. 근데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중 육로로 할 수 있는 교통편의 개수를 구하라. 다 어떻게? 다 더해버리면 되겠지? 맞아? 됐어. 929번에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를 곱할 때 두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게 이제 구체화해가지고 내용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경우의 수를 묻는단다. 10보다 작은 자연수 1부터 9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두 수를 곱해가지고 홀수가 됩니다. 얘들아, 있잖아. 숫자들끼리 곱해가지고 홀수가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수를 곱해가지고 여러 수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 모든 수가 다 홀수여야 돼. 그럼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것도 두 수가 다 뭐야 돼? 두 수가 다 홀수여야 되죠? 얘기 듣지? 그러면 두 수가 다 홀수여야 돼. 그럼 1부터 9까지 홀수 몇 개 있어? 5개 있어. 5개 있어. 몇 개 있어? 5개 있다고. 그럼 두 수가 홀수가 되는 경우. 첫 번째 수도 홀수고, 두 번째 수도 홀수여야 되지? 그럼 첫 번째 홀수일 경우는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 5가지. 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는 이유 알겠니? 여기에 1, 3, 5, 7, 9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1, 3, 5, 7, 9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왜 5 곱하기 5가 되냐? 여기에서 첫 번째 1, 1, 1, 3, 1, 5, 1, 7, 1, 9 5가지지? 또 3, 1, 3, 3, 3, 5, 3, 7, 3, 9 또 5가지지? 5가지가 5번 되니까 더하는 거지. 근데 그걸 더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자? 그냥 5 곱하기 5에서 25가지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곱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뭐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930번에도 마찬가지로 A 지점에서 이렇게 A에서 B로 가는 경로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로가 2가지야. 그런데 A에서 C 지점으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냐? 얘들아,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3가지지.
근데 B에서 C까지 가는 거 두 가지지. 이 두 개의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 되는 이유 아니? 해서 곱합니다.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죠. 자, 됐어. 942번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얘들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그런데 이 동시라는 표현을 썼네. 그럼 당연히 뭐 곱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그냥 던졌다라고 해도 동시에라는 표현을 안 써도 곱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줘야 돼. 그러면 일단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36가지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7이 돼야 된다 그랬어. 서로 다른 주사위다. 그러니까 A 주사위가 있다. 그 다음에 B 주사위가 있다 이거지. 자, 이게 몇 번? 942번. 그러면 얘하고의 숫자의 합이 5 또는 7이야. 그래? 그럼 얘가 1이면 얘 얼마야 돼? 4. 여기가 2면 3. 여기가 3이면 2. 여기가 4면 1 해서 몇 가지 나와?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4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합이 7이 되는 경우 1, 6, 2, 5 맞아? 3, 4, 4, 3 맞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몇 가지 나올까? 6가지 나오겠지? 6가지 6가지 여기 4가지 이 두 개의 숫자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 되지. 더하는 이유는 눈의 합이 5이면서 7이 되는 동시에 일어나진 않잖아. 각각에 일어나는 사건의 개수니까 더해서 10가지더라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있어? 있어? 하나 더. 945번 봐봐. 오늘은 모원생들만 있다. 오늘 안 온 애들을 잘 봐봐.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 2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의 개수. 1부터 100까지 수 중 2 또는 5의 배수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 뭐 구하라는 얘기일까? 이거 2 또는 너희들 집합 배웠잖아. 집합 배웠잖아. 이거 전체 집합이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쓰자. 이건 2의 배수라고 하자. 이거 2의 배수 몇 개 있을까요? 50개. 그 다음에 이거 5의 배수라고 하자. 이거 몇 개 있을까요? 20개입니다.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라고 물으면 이거지 이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 즉 합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개수 어떻게 구했더라? 이거 어떻게 구했더라? 2의 배수의 개수 더하기 5의 배수의 개수에서 빼기 뭐 해줘야 돼?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빼줘야 되지. 맞지? 이게 바로 집합하고 유사해. 집합에서 원소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중복되거나 빠진 게 없어야 돼.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그 사건 중에서 중복되는 거나 빠지는 것이 없이 해야 돼. 그런데 얘는 중복되는 게 생기지. 뭐의 배수의 개수가 중복되지? 2의 배수도 되면서 5의 배수도 되는 건 2하고 5의 무슨 배수? 최종 배수가 뭐야? 2하고 5의 최종 배수 뭐지, 인성아? 그러면 2의 배수의 개수 50개,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 20개, 10의 배수의 개수 몇 개? 10의 배수의 개수 몇 개? 10개지. 그래서 빼고 더하고. 오케이. 몇 개? 60개더라. 다음 유형 2번. 분명히 대표 유형은 반드시 암기하라고 그랬어.
그치? 너도 어색하지만 얘들도 어색해 할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심정이니까 오늘 수업은 좀 낯설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너무 개의치 마. 신경 쓰지 마. 애들이 남학생 다 잘생겼어. 선생님 닮아가지고. 오늘 못생긴 애들만 다 빠졌네. 자, 자, 947번 제목이 뭐죠? 여기에서 이거 방정식이죠. 문자 있고 등호 있으니까. 이거의 해의 개수를 물어봤다. 근데 XYZ가 무슨 수래? 자연수라고 써. 만약에 자연수라고 말 안 하면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아. 졸라 많아.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그런 건 물어볼 수 없지. 그러니까 XYZ에 대해서 수에 대한 범위를 주어진 거야. 무슨 수? 자연수. 그러면 자연수,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 구하는 거다. 들어봐 얘들아. 선생님이 주는 팁. 여기에다 멘트 하나 적으면 돼.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이 없어. 공식은 없고 접근하는 방법은 간단해. 멘트, 얘들아, 팁. 개수가 큰 수부터 정해라. 뭐라고? 개수가 큰 수부터 정해라. 오케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Z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이거부터 정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공식은 아니야.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뭐? 개수가 큰 수부터 정해라. 그래서 얘를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도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1, 1이면 얘는 5예요. 그러면 x는 나머지 7이면 되겠죠. 얘가 1이에요. 얘가 2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얘는 얼마면 이제 2y3z는 7이죠. 7이면 얘가 5면 되죠. 얘가 2라고 합시다. 얘가 3이라고 합시다. 얘는 그럼 얼마예요? 9면 얘는 3이면 되죠. 얘가 2라고 합시다. 얘가 5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13이 돼버리죠. 그러면 안 되죠. x가 자연수가 안 되니까 끝. 그러니까 z가 1일 때는 세 가지로 끝나. 됐지? 그럼 z가 이제 얼마일 때? 2일 때, y 1일 때. 그럼 얘 얼마가 돼? 8이 되지? 뭐가? 아, 4도 되나? 1, 4. 얼마야 그럼? 11이니? 1. 자, 그럼 얘가 2라고 합시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8이죠? 8이면 얘 x가 4. 얘가 2, 얘가 2. 그럼 얼마야? 10이지? 그럼 얘 2. 찾을 수 있지? 자, 얘가 2, 얘가 3. 얼마야 그럼? 12가 돼버리지? 12가 되면 x가 0인데 0은 자연수 아니야? 야, 0 자연수 아니다? 그건 알지? 음의 정수가 먼저 나왔을까? 0이 먼저 나왔을까? 음의 정수가 먼저 나왔어? 어떻게 알았어 그거? 오래된 얘긴데. 영이 언제 나왔냐? 야, 우리가 지금 서기 몇 년도에 살고 있니? 우리 지금 몇 년도니? 2018년이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 2018년 이거를. AD. 그러니까 AD가 뭐야? 아이씨, AD가 뭐야? 서기지, 서기. 서기가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전은 뭐야? AD 말고 뭐야? BC가 무슨 뜻이야? 똑똑한데 왜 까불어? 내가 졸라 착한 새끼들이라고 그랬는데. 맞니? 그럼 지금 우리 서기 2018년이지? 맞아? 그럼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럼 서기 1년 있지? 서기 2년 있지? 맞아? 그럼 BC 1년 있지? BC 2년 있지? 자, 0은 있냐 없냐? 있어 없어? 0이 0년이 있어 없어? 0년이 없지? 0년이 없잖아. 그러니까 BC 1년하고 AD 1년하고는 무슨 차이야?
1년 차이지. 원래는 몇 년 차이야 되는데? 2년 차이야 되잖아. 왜?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2 차이 나야 되는데. 안 그래? 그러면 0은 서기 이후에 나왔겠지. 그지? 그때 0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 이게 뭔가 바뀌어야 돼. 그지? 자, 개수 구할 수 있어? 그렇지? 할 수 있어?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중요한 팁이 뭐야?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정식의 해개수는 뭐부터 결정해라? 개수가 큰 문자부터 정해놓고 정리해라. 이건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모두 부등식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똑같아. 똑같이 적용하면 돼. 수용아, 거의 문 닫아라. 다음에 3번에 952번.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2번 던질 때야. 알았지? 근데 2번 던지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아니고,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나 2개의 주사위를,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나 똑같죠? 자, 첫 번째는 6의 약수 뭐뭐 있어요? 1, 2, 3, 6 몇 가지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수 뭐 있어요? 2, 3, 5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얘 1, 2, 3, 6 4가지에다가 얘 2, 3, 5 3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 2, 3, 6) 4가지. 얘 몇 가지? 2, 3, 5. 몇 가지?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이유는? 동시에 일어나지. 그지? 아니, 연속으로 일어나지. 넘길게. 여기까지 할 거는 별로 없었어. 그 다음에 이거는 공식으로 알아도 얘들아. 자연수 n의 약수의 개수. 자연수니까 다른 말로 양의 정수라고 하는 거야. 자연수 n의 양의 약수의 개수.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 구하기. 이거 공식은 수능 볼 때까지 외워. 고등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외워라. 자, 어떻게 찾느냐? 자연수 n이 있어요. 얘를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약수라고 하는 건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죠. 12의 약수 뭐 있어요? 12의 약수 1, 2, 3, 4, 6, 12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그러면 1, 2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하라 그러면 힘들잖아. 간단한 수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지만,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 주어진 수 12 있지. 12를 소인수 분해해.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해. 자, 그래서 얘를 소인수 분해한다.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A, B는 소수야 그럼. 무슨 수? 이건 원소다 이 말이지. 소수.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해.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12의 약수 몇 개라고 그랬어? 6개라고 그랬지 분명히. 왜 6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친절하게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2의 2제곱이거든. 2의 2제곱은 2의 0제곱이 얼마지? 1이야. 2의 1제곱, 2의 2제곱까지 여기다 딱 해놔. 3의 0제곱, 여기다 3의 1제곱 이렇게 딱 해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칸에다가 곱해버려. 곱하면 2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즉 얼마란 얘기야? 1란 얘기고. 얘 2의 0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얘 2의 1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칸 6개 있지? 이 6개가 바로 6개의 수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6개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지수가 2잖아.
그럼 지수가 2인데 여기에 종류가 몇 가지로 분류가 됐어? 3가지로 분류됐지. 뭐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0까지 포함했기 때문이지. 그러면 일단 n의 양의 약수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음의 약수는 얘기 안 해. 그럼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할 때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요. 여기 위에 있는 지수에다 1을 더하는 겁니다. 이거 0제곱.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지수에다가 1을 또 더해요. 그래서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1 더하면 3이고 여기다 1 더하면 2잖아. 그럼 곱하면은 약수의 개수 몇 개 나온다? 6개가 나오는 거야. 이 원리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 총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봐봐. 얘를 더하자. 더한 거를 여기다 표기할게. 얘하고 얘를 더할게. 얘하고 얘를 더하겠다고. 이 6개를 다 더하래. 6개를 더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얘 공통인수가 뭐 있어? 2의 0제곱 있지? 아니면 요 밑에다 까는 게 더 낫나? 여기에다 그 합을 표시해 볼게. 가로줄. 이 가로줄에 공통인수 뭐 있어? 3의 0제곱 있지? 그럼 여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지? 자, 얘는 공통인수 뭐 있어? 3의 1제곱. 그럼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있지? 그럼 이걸 더하면 되잖아. 근데 이걸 더하는데 또 여기서 이게 공통인수 또 있지? 그럼 얘는 또 이걸로 묶으면 얘는 3의 0제곱 더하기 3의 1제곱 되죠? 그럼 이걸 6개를 다 더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총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가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을 때 a의 0제곱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2제곱 해서 저기 알파 제곱까지 한 다음에 또 곱하기 b의 0제곱, b의 1제곱, b의 2제곱 해서 b의 베타 제곱까지 싹 더한 다음에 곱하면 그게 약수의 총합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다 계산하려면 이 숫자가 크면 어렵겠네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단어이지만 얘들아 이게 이 숫자가 몇 배씩 늘어나고 있는 거니? 2배씩 늘어나고 있지? 얘는 몇 배씩 늘어나고 있지? 3배씩 늘어나고 있지? 이걸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 수열은 규칙이 있는 수열이야. 그래서 이게 일정한 수를 곱해서 다음의 수가 발생이 될 때 이 수를 등비수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구하는 공식이 있어 사실은. 근데 지금 뭐 알려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957번에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108입니다. 야, 108이야. 이거 잘 안 들으면 108번내를 하게 될 거야. 야, 오늘 태식이가 좀 까분다. 태권이가 없으니까. 자, 약수의 개수 구하라. 무슨 분해하라고? 무슨 분해? 소인수 분해. 자, 이거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54지. 또 54는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7이야. 그럼 2가 2번 곱해지지. 27은 3을 몇 번 곱한 거야? 3번.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얘하고 얘 더해서 1씩 더하지. 1씩 더하면 이거 3이고 얘는 4죠. 그래서 몇 개 있다? 12개 있다 이거고. 약수의 총합 구하라고 그랬지?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한다? 약수의 총합 S라고 하면 2의 0제곱 얼마지? 1이죠. 그 다음에 2의 1제곱 2죠. 2의 얼마? 제곱 4죠. 그 다음에 3의 0제곱 1이죠. 3의 1제곱 3, 3의 2제곱 9, 3의 세제곱 27이죠. 이거 계산하면 되죠. 계산은 너희들한테 맡길게.
자, 근데 팁 하나. 야, 이거 들어봐. 이건 공식 외워서 접근하는 거잖아. 이런 거 시험제 나오면 누구나 다 맞춰. 이걸 설명을 들은 학생들은 누구나 다 맞춰. 이거는 수준에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인 조건을 할 때 알아도. 봐봐. 이거 108의 약수에는 2의 배수도 있고 3의 배수도 있지. 6의 배수도 있고 등등 있어. 그지? 잘 들어. 자, 그러면 이 숫자를 갖고 2의 배수의 개수 구하라 그래. 아니, 이들 약수는 12개 있지? 12개가 있는데 12개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 잘 들어, 이거 잘 들어. 어떤 자연수가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첫 번째, 2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 구하기. 선생님이 공식처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2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야. 네? 그럼 2의 배수가 되려면요, 무조건 이들 인수 중에서 2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맞니? 2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된다고. 2는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쟤를 이렇게 만들어. 쟤를 2의 1제곱 곱하기 2의 a-1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이 지수끼리 더하잖아. 지수끼리 더하니까 a가 a-1로 바뀌죠. 맞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얘는 2가 있지. 그리고 이거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버리면 돼. 그럼 여기 이미 다 여기다 곱해지면 다 얘가 얼마가 나오든 간에 2랑 곱해지면 2의 배수잖아. 오케이? 그래서 2의 a-1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의 약수의 개수로 구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지수에다 어떻게 하라고? 1을 더하니까 a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수에다 어떻게 하라고? 1 더해서 곱하면 돼. 그럼 3의 배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3의 배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니? 그래? 그러면 그러면 6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해볼까? 6의 배수인 약수의 개수. 6의 배수가 되려면 2하고 3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될까? 2의 a-1제곱 곱하기 3의 b-1제곱의 약수의 개수로 구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뭐야? a 곱하기 b지. 여기다 1 더하고 1 더하면. 그러면 말해봐. 2의 배수의 개수 몇 개야? 2의 배수의 개수. 얘 2 곱하기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지. 이거 갖고 구하면 되지. 여기에다 1 더하고 1 더하면 얼마? 몇 개야? 8개죠? 8개죠? 3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몇 제곱이에요? 제곱이죠. 그럼 몇 개예요? 몇 개? 9개가 되겠죠. 6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2 곱하기 3 한 다음에 2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하면 되죠. 몇 개예요? 이거 더하기 1 더하기 1해서 곱하면 되잖아. 몇 개? 6개. 뭐 12의 배수의 개수도 구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럼. 안 그러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려준 게 2가지밖에 안 되지만 사실 이런 어떤 흐름을 통해서 나머지 배수의 개수 다 찾아낼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36의 배수의 개수도 알 수 있지. 여기서 2가 몇 개 필요해? 36이 되려면 2가 몇 개 필요해? 2개, 3이 몇 개 필요해? 그 2개를 빼고 나머지 갖고 약수의 개수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건 너희들이 이제 응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 처리해놔. 알아듣는 거지? 선생님이 얘기한 추가적인 내용은 책에 없는 거니까 얘기 좀 정리 좀 해놓고, 또 하나는 두수 A, B의 공약수의 개수 구하라. 공통인 약수야. 그러면 두수 A, B의 공약수의 개수는 두수 A, B의 최대 공약수의 개수로 구하면 됩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알아요? 알아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알아? 자, 두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있고 2의 제곱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7이 이렇게 있어. 이 두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의 최대 공약수, 영어로 쓸 때 최대 공약수는 GCD야. 최대, greatest, common, 공통, 그 다음에 약수, divisor 해서 GCD 쓰는데 이니셜로 G 이렇게 써. 그럼 최대 공약수는 여기에 있는 소인수 있지, 소인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소인수 다 무조건 써. 5하고 7은 소인수가 아니지, 공통 소인수가 아니잖아.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지수 중에서 작은 지수를 선택하면 돼, 작은 지수를. 오케이? 됐니? 자, 그럼 이거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 있는 이 숫자에다가 더해서 몇 개 있다? 9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찾으면 돼. 다음 유형 5번에 962번에 그림과 같이 3개의 도시에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A 도시에서 B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 구하라.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어. A 도시에서 B 도시로만 가면 돼. A 도시에서 B 도시로만 가면 되는데, 자, 어떻게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이라고 하는 건 있지, 무턱대고 그냥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있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분류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하나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걸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사건? 배반 사건.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게 일어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A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B로 가면 되지 않아? 근데 또는 A에서 어디를 거쳐서 C를 거친 다음에 B로 가도 되지 않니?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방법 자체가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A에서 C로 가는 거 몇 가지죠? 4가지죠. C에서 B로 2가지예요. 그럼 이 4와 2의 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곱하죠.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8가지고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합의 법칙, 즉 더한다 이거야. 그래서 총 몇 가지? 11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넘어가서 아우 중요한 거 나왔다. 유형 6번. 이거 기억나니? 오. 제목이 뭐야?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지? 그치?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 잘 들어봐.
100원짜리가 4개가 있고 500원짜리가 3개가 있고 1000원짜리가 2장이 있고 그냥 개라고 할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일부 또는 전부. 근데 영어는 제외한다고 그랬어. 이건 진짜 지불 방법의 수야. 이건 그냥 지불 방법의 수야. 지불 방법의 수는 그냥 간단해. 문제는 지불 금액의 수 구하는 게 문제야.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느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자, 100원짜리가 있습니다. 1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100원짜리가 4개 있지만 100원짜리 4개만을 갖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야. 왜 5가지냐면 100원짜리를 안 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내거나 2개, 3개, 4개를 내니까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개수는 4개지만 몇 가지 경우가 발생이 돼? 5가지 경우가 발생이 돼. 그래서 100원짜리 갖고 만드는 방법은 5가지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대로 500원짜리 갖고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개수는 3가지지만 500원짜리를 안 내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4가지가 되죠. 1000원짜리도 2개지만 안 내는 것까지 생각하면 3가지예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00원짜리 4개에다가 안 내는 것까지 추가하고 500원짜리 3개에다 안 내는 것까지 추가하고 1000원짜리 2개 안 내는 것까지 추가해서 곱해버리면 끝나.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이거 100원짜리 안 내고 500원짜리 안 내고 1000원짜리 안 내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고 이것도 안 내면 0원이 돼버리잖아. 근데 가로 열고 닫고에 뭐는 안 된다. 0원은 제외한다 그랬지. 0원은 제외하니까 여기서 빼기 어떻게 해줘야 돼? 1을 빼줘야지 지불 방법의 수가 되는 거지. 맞아? 이해됐니? 그러면 이 문제를 갖고 지불 금액의 수까지 구하는 요령을 알아보자. 얘들아 이거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의 요령이야. 요령. 지불 금액의 수. 지불하는 금액의 종류의 수야. 지불 금액의 수는 지불하는 금액의 종류. 그러면 봐봐. 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100원짜리 4개를 갖고 지불 금액을 생각하면 0원 있지.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리고 얘 500원, 100원, 500원, 1000원. 얘 0원, 1000원, 1000원, 2000원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맞니? 자, 그런데 100원짜리 4개하고 500원짜리 3개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라고 할 때 100원 만들지. 200원, 300원, 400원 만들지. 500원 만들 수 있지. 500원 하나 갖고. 600원 만들 수 있지. 700원 만들 수 있고 800원, 900원 만들 수 있지. 1000원 만들 수 있지. 500원 2개면. 그럼 1100원, 1200, 1300, 1400원 만들 수 있지. 1500 만들 수 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게 가서 물건 산다고 생각해봐. 얼마짜리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돈을 내야겠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렇게.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 갖고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500원짜리 3개 하고요. 1000원짜리 2개가 있어요. 500원짜리 3개하고 1000원짜리 2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 500원 만들 수 있죠. 1000원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1500원 만들 수 있죠. 2000원 만들 수 있죠.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2500원 만들 수 있지? 3000원 만들 수 있니? 3000원 만들 수 있지? 그 다음에 3500원까지 만들 수 있는 거지. 맞아? 맞아? 그럼 몇 가지야? 7가지네. 몇 가지? 그러니까 이 500원짜리 3개하고 1000원짜리 2개하고 만드는 건 7가지야. 알았지? 알았지? 근데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일일이 찾아서 하기는 좀 번거로워. 그럼 어떤 방법을 쓰냐면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야 돼.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거 500원짜리예요.
이거 1,000원짜리입니다. 큰 앞에는 500원하고 1,000원 중에 큰 앞에는 1,000원이죠. 큰 앞에는 1,000원이죠. 1,000원짜리 있습니다. 500원짜리가 3개가 있어요. 얘들아 500원짜리 3개가 있으면 1,000원을 바꿔줄 수 있니 없니? 1,000원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럼 만약에 1,000원짜리 2개가 있다? 그럼 1,000원짜리를 나는 500원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500원 몇 개 받으면 될까? 4개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 1,000원짜리 큰 화폐를 지금 500원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1,000원을 환전을 시킬 수가 있어. 환전시킨다는 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야? 1,000원짜리 2개 있어? 500원으로 바꾸면 500원짜리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해. 맞지? 몇 개 필요해? 4개가 필요해. 맞아? 그러면 1,000원짜리 2개 지워. 500원짜리 4개, 3개가 있는데 거기다 4개를 추가하면 총 몇 개가 돼? 5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7개가 돼요. 그럼 500원짜리 7개 갖고 만들 수 있는 지불 금액은 몇 가지야? 7가지잖아. 이렇게 계산해버리는 게 편해. 얘들아, 근데 10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근데 4개밖에 없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바꿔줄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지. 바꿀 수 있어, 못 바꿔? 못 바꾸지. 자,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4개하고 500원짜리 3개하고 1,000원짜리 2개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냐?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서 500원짜리를 7개로 생각하고 1,000원짜리는 없다라고 생각해줘. 그럼 이제 100원짜리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100원짜리 갖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에 지불 방법의 수 더하기 1해줘. 안 내는 거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500원짜리 7개니까 안 내는 것까지 생각해줘. 그리고 빼기 1하면 결국 100원짜리 4개, 500원짜리 3개, 1,000원짜리 2개 갖고 만들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가 만들어져.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거. 지불 금액의 수를 계산을 할 때는 환전이 가능한 경우, 환전이 가능하면 큰 화폐를 작은 화폐로 환전 후 지불 방법의 수를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환전이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지불 방법의 수로 계산하세요. 할 줄 알겠지? 자, 이 얘기인 즉슨 다시 100원짜리 4개야. 100원짜리 4개를 갖고 500원짜리 환전이 안 돼. 제일 큰 화폐가 1,000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500원짜리 또는 100원짜리로도 바꿀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 근데 1,000원짜리가 2개가 있는데 1,000원짜리 2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0원짜리가 3개야. 500원짜리 3개면 1,000원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면 얘가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상관없이 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1,000원짜리 2개이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바꾸면 500원짜리가 4개가 돼. 4개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1,000원짜리 2개를 500원짜리로 바꿨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500원은 3개에다가 4개 추가해서 7개로 생각하고 1,000원짜리는 없는 거야. 그런데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꾸려고 했는데 큰 화폐니까 100원보다 더 큰 화폐니까 100원짜리가 4개밖에 없어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로 환전이 안 돼요. 맞아? 모자르잖아 100원이. 그래서 100원짜리 4개하고 500원짜리 7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를 적용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곱한 다음에 빼기 1 하지. 빼기 1 하는 이유가 뭐야? 영어는 제외하기 때문에. 자, 근데 봐봐. 100원짜리가 5개가 있어.
100원짜리 5개면 얼마야? 500원이지. 100원짜리 5개면 이제 500원 바꿀 수 있어 없어? 바꿀 수 있지? 그럼 지금 현재 50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야? 7개가 있어요. 그러면 7개를 500원짜리 7개면 100원짜리가 몇 개 필요한 거야? 35개. 여기다 35개를 추가해. 이거 그리고 지워. 그러면 결국 100원짜리 40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만 계산하면 돼. 그러면 40가지지 뭐. 이해돼? 자, 그런데 문제를 1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500원짜리가 1개 있어. 1000원짜리가 5개나 있어요.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는 뭐냐? 얘들아, 1000원짜리 있는데 500원짜리로 바꿀 수 있니 없니? 5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 바꿀 수 있니 없니? 못 바꾸죠? 이럴 때는 그냥 지불 방법의 수하고 똑같아 버려. 환전이 다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지불 방법의 수와 똑같다니까? 여기다 더하기 1, 여기다 더하기 1. 더하기 1하는 이유는 안 내는 경우까지 생각하는 거지. 여기다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1. 빼기 1하는 이유는 영어는 제한다 라고 할 때. 오케이, 바리? 자, 그런데 얘가 6개, 얘가 2개, 얘가 3개야. 얘가 1개야 그냥.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래.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는데 500원짜리 2개면 1000원짜리 바꿀 수 있어 없어? 1000원짜리 바꾸면 500원짜리가 몇 개 추가됐다? 2개 추가됐다. 지워. 그러면 100원짜리 6개니까 500원짜리 바꿀 수 있다 없다? 야, 이 새끼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500원짜리 총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럼 100원짜리 바꾸면 몇 개 추가돼? 총 20개. 그럼 얘 지워. 그러면 결국 100원짜리 총 몇 개? 100원짜리 총 26개 갖고 만들 수 있는 지불 금액의 수. 그냥 26가지 끝내면 되는 거야. 됐니? 확실히 이해됐어? 확실하게 붙여야 돼. 자,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다음. 그 다음에 또 중요하네. (1학년) 거는 그냥 암기라니까. 암기해서 경우의 수를 계산해도 된다고. 색칠 방법이야. 색칠 방법. 색칠하는 방법의 수인데 972번 봐봐. 이 모양이 직사각형이든 원이든 전혀 상관없어. 요령을 알아도 요령을. 자, 여기서 문제가 색깔이 네 개의 영역이 있어. A, B, C, D 영역. 근데 색깔은 몇 개 있다? 4개의 서로 다른 색이 있다.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된대. 그러니까 여기에 빨간색 칠하고 또 뭐 여기 빨간색 칠하고 여기다 빨간색 칠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웃하는 인접한 영역이라는 얘기는 옆에 있는 영역이라는 얘기야. 이웃한 영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인접한 영역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야, 색깔이 4개 있다고 해서 반드시 4가지 색깔 다 칠할 필요는 없는 거야. 맞지? 알겠지? 그러면 만약에 있잖아. 이 A, B, C, D 4개의 영역에다가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최소 색은 몇 개 필요할까? 색깔 최소 몇 개 필요할까? 인접한 영역은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1번 색깔을 칠했어요. 그럼 여기는 1번 색깔 칠할 수? 그럼 2번 색깔 칠한다. 여기는 그러면 3번. 여기는? 얘는? 1번, 2번 아무거나 해도 되지. 2번 칠해도 되잖아. 2번. 그러니까 최소 색깔은 몇 개 필요해? 3개는 필요한 거야. 3개는. 근데 문제는 이걸 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칠하는데 인접한 영역, 이웃한 영역은
같은 색을 칠하지 않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냐라고 얘기할 때, 자, 너희들 막 이것저것 머리 쓰기 싫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렇던 대표 유형에 대한 접근은 선생님 말한 대로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다 해결되거든? 해결되거든? 그러면 잘 들어봐.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요. 일단은 가장 이웃한 영역이 많은 데를 먼저 칠하세요. 현재 기준으로는 어디입니까? A예요. 가장 이웃한 영역이 많은 데를 먼저 칠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러면 A, B, C, D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면 이웃하지 않은 영역을 선택을 해. 이웃하지 않은 영역을 선택을 해줘. 여기서 이웃하지 않은 영역은 뭐하고 뭘까? B하고 D지, 현재 기준으로는. 근데 이웃하지 않은 영역의 종류가 2개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2개 이상이 나와도 그냥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만 해. 오케이? 지금은 이웃하지 않은 영역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 B하고 D. 근데 이게 영역이 여러 개다 보면 이웃하지 않은 영역의 종류가 2가지 이상 나올 수 있다고. 975번처럼 아니면 974번처럼. 어느 문제로 얘기하냐면 974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974번의 문제.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모양이 직사각형 뭐 이게 곡선 이런 거 상관없어 이거. 야, 얘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 이웃하지 않은 영역의 종류가 많지. B하고 D, 이웃하지 않은데 많잖아. 여러 종류 있지?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칠해야 될 건 A일 거야. 제일 먼저 칠해야 될 건 A일 거야. 맞지?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데를 먼저 칠하라고. 먼저 선택권을 주라고. 나 혼자만 졸라 목청 높이면서 떠드는 것 같은데. 태시가 듣는 거냐? 근데 왜 시험에서 맨날 틀리니? 이제 포기했구나. 저 새끼. 너 이렇게 포기한 순간 너 살만 더 드릿드릿 찐다 너. 알았어? 네가 몸무게가 준 순간 그만큼 반비례로 성적은 오른다. 알았지? 푸. 은채야, 쟤 푸 닮지 않았냐? 곰돌이 푸. 뭐 한다고? 푸가 얼마나 귀여운데.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 진짜 중요하다니까. 이거 A, B, C, D, E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장 인접한 영역 먼저 칠해. 지금 내가 이 멘트에서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잖아. 그 다음 이어지지 않잖아, 멘트가.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인접하지 않은 영역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현재 이 B하고 D죠. 그러면 2가지로 나눠요. 조건을 2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2가지로 나누냐면 이 B와 D 있지. B와 D, 인접하지 않은 2개의 영역이 같은 색을 칠한다는 전제와 두 번째, 또는이니까 나오는 가지수끼리 더해야 될 거야. B하고 D가 다른 색을 칠한다는 전제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 근데 이 경우는 상관이 없어, 사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색깔 4가지니까 A한테 칠한다. A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는 총 몇 가지일까? 4가지예요. 여기는요. 여기 칠하면 안 되죠? 몇 가지예요, 그럼? 3가지예요. 얘는요? 2가지죠. 얘하고 얘가 다 인접하니까. 여기는요? 몇 가지예요? 2가지죠. 여기 2가지. 얘하고 얘 칠하지 않은 건 하면 되니까. 맞아? 그럼 얘네들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하지? 이 숫자들을 다 어떻게 하지, 얘들아? 곱하지. 왜 곱해? 연속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총 몇 가지야, 다 곱하니까. 4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지?
근데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봐. 이것도 그러면 같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야, 얘는 색깔이 몇 개 있어? 색깔이 뭐야 이거? 색깔 4가지밖에 안 돼? 그래? 에이, 색깔 4가지밖에 안 돼 이거? 그럼 이 문제로 안 할래. 이 문제로 안 하고 976번으로 할래. 얘는 인접하지 않은 영역의 종류가 몇 가지야? 이웃하지 않는 영역의 종류가 몇 개? B하고 인접하지 않지. A하고 C도 인접하지 않지. 그럼 이웃하지 않은 영역이 몇 가지야? 2가지가 있죠. 그러면 얘는 이 문제는 색깔 똑같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색깔은 똑같이 4가지입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A한테 먼저 칠한다. 선택권 몇 가지야? 4가지야. 얘 몇 가지야? 3가지야. 얘 몇 가지야? 얘 몇 가지야? 얘 몇 가지야? 이거 3가지. 왜? 얘 몇 가지일까? 문제는 마지막 D야. 얘 몇 가지일까? 얘 몇 가지야? 얘하고 얘하고 인접하고 있잖아. 근데 색깔 여러 번 해도 되지만 인접하지 않아. 얘 몇 가지? 왜 2가지지? 얘하고 얘하고 색깔이 다르기만 하면 되니? 그러면은 이거 답이 잠깐만. 여기가 만약에 두 가지다. 그러면 8, 9, 72. 8, 9, 72. 답이 다른데? 답이 72가 아닌데?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잘못한 거 없잖아. 여기 4가지야. 여기 얘 칠한 것만 안 칠하면 되니까 3가지야. 얘 칠한 것만 안 칠하면 되니까 3가지야. 그치? 얘 칠한 거, 얘 칠한 거만 빼면 되잖아. 맞아? 인접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맞니 안 맞니? 이 2가지라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된 거냐면 여기 3가지 4, 3, 3. 어디서 발생된 거냐면 야, 여기 들어봐. 여기 2가지라고 그랬지? 여기 2가지라고 그랬지? 야, 여기가 반드시 2가지일까? 왜? 여기가 반드시 2가지야 될까? 너희들이 여기를 2가지라고 한 이유는 여기에 칠한 색깔하고 여기에 칠한 색깔하고 다른 색깔 2가지만 남았으니까 2가지잖아. 그래 안 그래? 인정? 근데 문제는 얘하고 얘는 인접하니 안 하니? 근데 얘하고 얘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니 없니? 색깔이 같을 수도 있지? 야, 색깔이 이게 같으면 얘는 몇 가지 색을 선택할 수 있어? 3가지 색을 선택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인정? 그러면 얘는 3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일 수도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누란 얘기야. 그래서 알겠니? 이렇게 안 나누고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어. 이 경우는. 왜냐하면 얘는 인접하지 않은 영역이 몇 개밖에 없어. 인접하지 않은 영역의 종류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B하고 D. 근데 얘는 몇 개 있어. 인접하지 않은 케이스가.
그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고민하기 싫지? 고민하기 싫으니까 그냥 어떠한 문제도 이렇게 풀어. 이 문제도 사실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봐.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거야. 얘는 사실은 고민할 게 없었던 게 봐봐. 얘 4가지인 거 확실하지? 얘 3가지인 거 확실하지? 얘 2가지인 거 확실하지?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색깔이 절대 같을 수가 없거든. 얘 2가지야. 왜? 얘하고 얘는 색깔이 같으면 안 되거든. 맞잖아. 근데 얘는 얘하고의 색은 달라야 되는 거 맞아. 얘는 얘하고 색만 다르면 되는 거 맞아. 근데 문제는 얘하고 얘가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하고 얘 아니면 얘하고 얘 인접하지 않은 2개의 영역 중에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 나눠서 판단해 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봐라. 이게 지금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와요? 4, 3, 이거 48가지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안 나눠서 해도 되는 거 이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나눠서 생각해 보면 봐봐. AH라는 색깔 4가지지? 야, 좀 들어. 자, B 몇 가지야? 3가지 맞지? 맞지? 근데 B하고 D는 같은 색이지? 그럼 D는 선택권 없어. B가 칠한 거 그냥 칠해야 돼. 선택권이 1가지밖에 없어. 맞지? 맞지? 그러면 C는 몇 가지일까? 얘하고 얘는 같은 색이야. C는 몇 가지야? 얘하고 얘는 같은 색이고 얘하고 얘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몇 가지야? 2가지. 인정? 자, 그래서 얘 곱하면 이거 몇 가지 나와요? 6, 4, 24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A 일단 또 4가지야. A는 자, B 당연히 3가지지. 그 다음에 C는 2가지지. D는 몇 가지일까? D는 A하고 C하고 달라야 되지. A하고 C하고 다르지만 B하고도 달라야 돼. B하고도 달라야 돼. 맞니? 그럼 선택권이 몇 가지밖에 없어? 1가지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또 곱하니까 이거 몇 가지 나와요? 24가지. 합이 몇 가지? 48가지. 이렇게 풀어도 된단 말이야. 자, 이 문제는 당연하게 나눠야 돼. 당연하게. 뭐하고 뭐가? B하고 D가 첫 번째 같은 색일 경우. 그 다음에 또는 B하고 D가 다른 색일 경우. 선생님, 이웃하지 않는 데가 B하고 D만이 아니잖아요. 아니, B하고 D가 아니라 A하고 C로 정해놓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웃하지 않은 영역들 종류 중에서 그냥 하나를 너희들이 선택하면 된다니까. 이걸 A하고 C로 바꿔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A, B, C, D 색깔 칠해볼게. 자, 일단 A 몇 가지? 당연히 4가지야. B 3가지야. 당연해. 근데 B하고 D는 같은 색이니까 D는 선택권 없어. 1가지야. 1가지지? 그럼 C는 봐. 얘하고 얘는 같은 색. 얘만 피하면 되잖아. 얘만. 몇 가지야 그럼? 3가지죠. 3가지. A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는 곱하면은 얼마? 9, 4, 36이 되고요. 다음 얘 다른 색일 때 4가지입니다. 얘 당연히 또 3가지고요. C 몇 가지예요? C는 B하고만 다르면 되잖아. B하고만 다르면 되니까 3가지지? 자, 그런데 D야. D는 A하고 C하고 어떻게 돼야 돼? C 봐봐, C는 이렇게 정할까? D를 먼저 정해봐, D를 먼저 정하면 B 정했지? D는 A하고 B하고 달라야 되지?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C는 B하고 D가 다른 색깔이지? 그럼 C는 몇 가지야 돼? 2가지야 되지, 2가지. 2가지 맞니? 이거 곱해봐. 48가지지. 그래서 2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지. 그래서 84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돼.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이 B하고 D가 이게 뭐야? 인접하지 않은 영역.
인접하지 않은 영역 종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 두 개가 같은 색일 때 다른 색일 때 나눈 다음에 생각해 줘야 된다고. 그것만 생각하면 돼. 그것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수월해질 거야.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 나나나. 야, 지금 무슨 보조 배터리가 저렇게. 이거 누구 거냐? 이 새끼 엄청 핸드폰질 하는 건 게임 하느라고 저기. 저 고속 충전이냐? 그것도 모르니? 너는 음식 먹을 때 고속 충전하니? 다음 900 이제 수용도인데 수용도. 수용도. 이게 수용도 무슨 뜻이에요? 숫자가 나무 숫자예요, 여러분. 한자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형태형자 그림입니다. 나무 가지의 모양으로 경우의 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네. 자, 지금 977번 문제인데 977번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 얘들아, 이 수용도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분류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곱하고 더하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거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할 상황이 아니야.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이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이거 예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거야. 여기 이렇게 네 마리 딱 있네. 네 마리. 이 네 마리 바보들. 이 바보들이야. 이 바보들. A, B, C, D 이 네 놈이 있어. 네 놈이. 문일고등학교 네 놈이 있어. 얘기하는 것 좀 그렇다. 하여튼 네 놈이 있어. 근데 비가 왔어요. 오늘 비 왔죠? 우산 갖고 왔어? 이 네 놈들이 우산, 자기 우산 이렇게 갖고 왔어. 이렇게 갖고 왔어. 학원에 갖고 왔어. 이렇게 A, B, C, D 우산을. 그럼 이제 집에 가. 집에 가면 이제 자기 우산 갖고 갈 거 아니야. 우산을 하나씩 갖고 가야겠지? 그런데 이 바보들이 자기 우산을 갖고 가는 놈이 한 놈도 없어. 멍청하게. 그러면 자기 우산을 갖고 가지 않는 방법의 수를 알아봐라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자기 우산을 갖고 가지 않는 거니까 이 A라는 놈은 얘만 안 갖고 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얘를 갖고 가거나 얘를 갖고 가거나 얘를 갖고 가거나 막 여러 가지로 막 분류되지. 그럼 이 새끼가 얘를 갖고 갔을 때 B는 뭐 요거 왜 이렇게 갖고 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 야, 이거를 곱할 수가 있니? 뭐 경우에서 딱딱딱 구한 다음에 곱할 수 있니? 더할 수 있니?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방법이 없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산은 소문자로 쓸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먼저 이 A란 놈이 자기 우산이 아닌 B를 갖고 갔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B를. 그러면 이 B가 이제 가져가는 우산은 A가 될 수도 있고 또 C가 될 수도 있고 또 D가 될 수도 있지. 그러면 B가 A를 갖고 갔어. 그러면 C는 가져갈 수 있는 우산은 뭐뭐 남았어? C하고 D만 남았는데 C가 자기 우산 갖고 가면 안 되니까 뭐를? D. 그럼 얘는 C를 갖고 가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이 B를 C를 써니까 A하고 D 남았지. 그럼 얘가 A를 가져가면 얘는 D니까 자기 거 갖고 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C가 뭘 가져가야 돼? D. 그래야지 얘가 A를 가져가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B하고 D를 갖고 왔어. A하고 C 남았지? C는 안 되니까 A. 그 다음 얘는 C를. 맞아? 야, 지금 어떤 방법을 하고 있지? 이게 나무가지 모양 아니니? 맞아요. 이런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찾는 걸 우리는 수용도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A가 B를 갖고 갔을 때 발생되는 경우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세 가지.
그러면 이번에 A가 뭐를 갖고 간다? C를 갖고 가면 또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 또 몇 가지 내겠어? 당연히 또 3가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또 A가 D를 갖고 가면 또 몇 가지? 또 3가지. 얘도 몇 가지? 3가지. 그럼 총 몇 가지야? 이런 방법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과정을 무슨 도? 수용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를 든 이 내용 있죠. 지금 예를 든 이 내용 있죠. 이 예를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교란순열이라고 한단다. 그냥 용어로 무슨 순열? 교란순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 기억해둬야 돼. 잘 기억해도. 지금 977번 문제는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문제 읽어봐. 선생님은 이 바보 내학생을 기준으로 문제를 냈잖아. 근데 이거를 살짝 바꾸는 거야, 내용을. 어떻게 바꿨냐면 4개의 문자 A, B, C, D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상자 4개와 공 4개가 있는데 각 상자에 하나씩 공을 넣는데 4개의 상자 모두 상자에 적혀있는 문자하고 다른 문자가 적혀있는 공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 구하라 라는 거야. 선생님이 낸 이 문제하고 지금 여기에서 낸 문제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라는 거 이해되니?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에 대한 어떤 조건은 바꿀 수가 있지만 형태는 똑같은 거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야 선생님이 이거 바보 얘기 딱 해가지고 이거 시험 문제 나와. 분명히 얘기했어. 선생님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오면 선생님 똥 2주 동안 안 쌀게 라고 하면서 졸라 이제 막 강조했어.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저 인성이 새끼가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선생님이 나온다고 장담했었는데 똑같이 문제 안 나왔잖아요 라고 이 새끼가 나한테 항의하면 내가 잘못된 거니? 아니지. 내가 얘기한 문제 나온 거니 안 나온 거니? 나온 거지. 내가 이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이유가 문제는 예를 든 문제는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 그 사항은 바뀔 수가 있지만 접근하는 경우는 똑같은 거지. 차이점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무슨 순열이라고 한다고, 얘들아? 교란순열인데 이 교란순열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어쨌든 수용도는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케이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너희들 함수 배웠지? 자, 이렇게 정의역 x가 있어. 여기에 1, 2, 3, 4가 있어. 여기에 공역이 이렇게 있어. 여기에 1, 2, 3, 4가 있어. 자,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고 할게. 그럼 이거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알아 몰라? 일단 1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얘는 다 4가지씩 4의 4제곱이야. 맞지? 내 얘기 들어? 자, 그런데 1대1 대응이래. 무슨 대응? 1대1 대응이야. 알았어? 1대1 대응이면 몇 가지야? 얘 선택권. 얘는 4, 3, 2, 1 해서 24가지야. 알았어? 자, 그런데 잘 들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이 얘기는 뭐냐? 1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알아듣니? 2가 2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3이 3을 선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4가 4를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거지. 야, 그러면 상자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상자 4개가. 이 상자 4개가 있는데 여기에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있네. 그런데 공이 4개 있어.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이 있네. 그런데 자기 번호가 적혀있는 상자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 똑같은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문제랑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지. 안 그래? 같은 거 맞지?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선생님이 얘기한 거 안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았다면 이 숫자를 기억해도, 이 숫자 기억해도, 선생님 예전 전화번호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0, 1, 2, 9, 44 이 숫자를 기억해도 중요한 건 딱 여기까지. 이거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이 숫자를 기억해도 이게 뭐냐면 이 교란 순열의 경우의 수를 답을 외워도 자, 이게 뭐냐? A 한 명 있다. A 한 명인데 우산이 A야. 그런데 얘 바보야. 자기 우산 가지고 나가지 않는 방법 몇 가지야? 없지? 한 사람은 자기 우산을 안 갖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0이야. 두 사람 있어, 두 사람. 두 사람이 자기 우산 갖고 나가지 않는 방법은? 서로 바꿔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잖아. 자, 세 사람. 세 사람이 자기 우산 갖고 나가지 않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안 돼. 왜 그러냐면 얘가 B를 갖고 가잖아. 얘는 뭐 갖고 가야 돼? 얘? 병씨. C. 여기. 그 다음 얘가 C를 갖고 가면 얘 A, B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네 사람이 자기 우산 갖고 나가지 않는 방법 몇 가지? 9가지인 건 했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를 외워두면 편하지. 그리고 5사람이 자기 우산 갖고 나가지 않는 방법? 44가지라고. 그 44가지 다 수용도로 찾기 힘드니까 외워두는 게 편하지. 그러면 선생님 6사람이면요? 사실은 이게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거든. 알았지? 그러니까 이 9자라는 숫자 이거 같다. 이거다. 교란순열이다 라고 하면 그냥 찍어버리라고. 이거 갖고 막 이 수용도로 해서 다 일일이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요. 알았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5사람이에요. 5사람. 5사람이면 몇 가지야? 44가지인데 A는 자기 우산을 갖고 가. 그럼 몇 가지가 돼? 9가지가 되는 거지. 4명만 다른 우산 갖고 나가는 거니까. 맞지? 됐지? 선생님 5가지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면서 라고 해도 똑같은 거지? 그럼 수용도는 알겠지? 설명 잘했어? 잘 알아들은 거야? 경우의 수는 이번에 다 맞아야 돼. 복병은 함수야.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아니야.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안 어렵잖아. 복병이 함수야.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성질들을 갖고 다루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게 낼 수가 있어. 집합 명제처럼. 자, 어디까지 숙제인지 알겠지? 981번까지.